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선고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35살 며느리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얀 블라우스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표정을 가렸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어요. 남편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누이 서연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 태연만이 불편한 기색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시어머니 정숙이 윤서의 말을 잘랐습니다. 62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골 출신의 변변한 집안도 없는 것이 우리 민준이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년이면 충분히 놀았잖아. 이제 그만 나가. 윤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불쌍한 며느리, 악독한 시어머니, 힘없이 쫓겨나는 순둥이.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윤서, 금성그룹 회장의 며느리이자 5년간 이 집안에서 가장 약해 보이던 사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2019년 봄, 서울 서초동의 한 대형 로펌. 그곳에 한윤서라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 이번 소송 잘 마무리했더군. 고생했어. 선배 변호사의 칭찬에 윤서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30살의 윤서는 법조계에서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한 번에 합격. 연수원 성적도 상위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직감이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눈,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는 촉. 한 변호사는 무서워. 웃는 얼굴로 상대를 발라버리잖아. 동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돌았어요. 윤서의 별명은 미소 짓는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 윤서의 아버지는 전라도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서 윤서와 남동생을 키웠어요. 그 와중에 무리한 빚보증을 서는 바람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윤서는 로펌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 나갔어요. 하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윤서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 그가 강민준이었습니다. 처음에 윤서는 몰랐어요. 그가 금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예의 바르고 다정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강민준. 한윤서예요.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은 진심이었어요. 윤서의 배경이나 집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똑똑하고 당당한 그녀에게 반했어요. 몇 달간의 연애 끝에 민준이 청혼했습니다. 윤서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윤서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금성그룹.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거든요. 민준 씨, 저 집안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빚보증을 서셨는데.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민준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윤서 씨는 윤서 씨인데 나는 윤서 씨를 사랑하는 거지. 집안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눈물이 났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결혼식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빚쟁이라며? 시어머니 정숙은 처음부터 윤서를 적대시했어요.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는 것, 돈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 직접 골랐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자리는 내가 골라야 하는 건데 어디서 굴러온 것이 감히. 정숙은 처음부터 윤서를 내쫓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윤서는 결혼과 동시에 로펌을 그만뒀습니다. 민준이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압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해? 세상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는 제일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살이야. 며느리가 돈 받고 일하는 집안이 어딨어? 민준도 처음엔 윤서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에 결국 물러섰어요. 윤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가 적응하시면. 윤서는 참았습니다. 로펌을 그만두고 금성그룹 회장 며느리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 앞에 문안 인사를 가야 했어요.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윤서 몫이었어요. 가사도우미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윤서에게만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못해? 밥 짓는 것도 배워본 적 없어? 어머니, 제가. 변명하지 마. 쓸모없는 것. 윤서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싸우지 않기로. 내가 약해 보이면 그들은 방심하겠지. 변호사 시절 윤서는 수많은 사건을 다뤘어요. 그녀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상대는 약해 보이는 척을 한다는 것.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내가 반항하는 거야. 그래야 명분이 생기니까. 그럼 반대로 하면 돼. 윤서는 완벽한 순둥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맞아도 웃고 욕을 먹어도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뭘 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공격은 줄어들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반응이 없는 상대를 괴롭히는 건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쳇, 멍청한 것. 싸울 줄도 모르나. 시어머니는 윤서를 얕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윤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2024년 가을,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해. 시어머니가 서류 한 뭉치를 윤서 앞에 던졌어요. 이혼 동의서와 함께 재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읽어봤으면 알잖아. 너한테 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이 눈엣 가시를 내쫓을 때가 왔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왜 사인 안 해?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5년간 본 적 없는 눈빛.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3년 전에 어머니께서 설립하신 재단 있잖아요. 사회복지 목적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회장님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셨죠. 약 200억 원. 재단을 통해서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 서연이 움찔했고 시아버지 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만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내년이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윤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금융거래 내역서와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재단 이사진 구성, 자금 흐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세탁 경로까지 다 정리해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저 예전에 변호사였거든요. 윤서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보여주는 진짜 미소. 한양로펌 기업소송팀. 기업비리 전문이었어요. 이런 패턴은 수십 번 봤죠.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라고? 그런 말 들은 적 말씀 안 드렸거든요. 물어보시지도 않으셨고.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5년간 숙이고 있던 고개를 완전히 들었어요. 어머니, 저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어요. 뭐? 오히려 어머니가 걱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료 검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내년이 날 협박해? 협박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횡령, 배임, 조세포탈. 합치면 최소 징역 10년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 서연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무슨...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창가에 서 있던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윤서, 응, 알고 있었어? 그동안? 윤서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5년간의 세월이 그 시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확신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책감,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안도하는 것 같은.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뭘 하셨을 건데요? 윤서의 물음에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태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윤서야. 네, 아버님. 그 자료 진짜냐? 윤서가 휴대폰을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태연은 화면을 천천히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숙 씨, 태연이 아내를 불렀어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해. 그건 오해야. 다 회사를 위해서. 200억이 회사를 위해서?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온화하던 회장님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재단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래도 믿었어. 당신을 믿었다고. 영감, 내 말 좀 들어봐요. 됐어.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태연이 윤서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서야.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5년간 이 집안에서 들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버님, 내가 변호사였다는 거 왜 숨겼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고맙다. 제가요? 응. 이 일 내가 못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 회사가 어떻게 됐겠어. 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어. 이혼 이야기도 쫓아낸다는 말도
없던 일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영감, 그게 무슨. 정숙 씨는 내일부터 집안일에서 손 떼. 재단 이사직도 내려놔. 뭐라고?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태연의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연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 앞으로 이 집안일은 내가 맡아라.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방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5년간의 인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방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어요. 윤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걸 하고 계신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윤서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5년간 쌓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원망, 실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 민준 씨, 응,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돈이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 5년 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민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민준 씨. 윤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뭘 할 수 있는지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나는 당신 편이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윤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다음 날 아침 식탁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앉던 상석에 윤서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구석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시누이 서연은 아예 식탁에 오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시아버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네, 아버님.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내가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네. 한양 로펌에서 5년 일했어요. 그럼 회사 일을 도와줄 수 있겠네. 윤서가 눈을 깜빡였어요. 회사 일이요? 응. 금성그룹 법무팀 지금 좀 난리야. 기업 소송이 몇 개 걸려 있는데 쉽지 않거든. 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 씨 문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정리할 게 많아. 변호사 출신인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년간 숨겨왔던 능력을 다시 발휘할 기회.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좋아요, 아버님. 돕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영감, 어떻게 전현한테 회사 일을. 정숙 씨는 조용히 해. 내가 만든 문제잖아. 태연의 일갈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윤서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더 깊어졌습니다. 두고 봐라, 이년아.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줄 알아? 시어머니의 속삭임이 윤서 귀에 스쳤어요. 하지만 윤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금성그룹 본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법무팀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분이 회장님 며느리래. 원래 변호사였다던데? 진짜?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이군요. 법무팀장 박성호가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의 남자로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저희가 지금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하나는 하청업체와의 분쟁이고 하나는 노동 관련, 마지막은 박 팀장이 말을 흐렸어요. 마지막은요? 회장님, 사모님 관련이에요. 재단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검찰 조사라면 누가 고발했나요? 익명 제보래요. 근데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고. 그렇군요. 윤서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횡령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단순히 돈만 빼돌린 게 아니라 여러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시어머니 혼자 한 게 아니네요. 윤서가 중얼거렸어요. 서류 곳곳에 낯선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잡은 사람들, 금성그룹 내부의 배신자들, 실장님, 박 팀장님, 이 서류 제가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시간 좀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박 팀장이 나가고 윤서는 서류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쾌감. 이건 생각보다 크잖아. 윤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태연의 서재에서였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어머니 사건 생각보다 커요. 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어머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룹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요. 최소 3명. 뭐라고? 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야? 누가 정숙이 씨랑 손을 잡은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재무팀 이사 1명, 계열사 대표 1명, 그리고 윤서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룹 감사실장이에요.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실장. 그룹의 모든 비리를 감시해야 할 사람이 비리에 가담했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자금 흐름을 추적했어요. 어머니 재단에서 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거쳐서 결국 이 3사람과 연결돼요. 윤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이것들이 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내가 40년 키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아버님, 지금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먼저 움직인다면 내부 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협력자들을 색출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요. 검찰보다 우리가 먼저 자정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연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아버님,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5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회사를 걱정해 주다니.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윤서야. 우리 가족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버님, 특히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나 마찬가지야. 정숙이 씨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5년간 받지 못했던 인정. 그게 이렇게 가슴 깊이 스며들 줄 몰랐습니다. 됐어요, 아버님.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말해봐라. 네. 먼저 윤서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 5년간 숨어서 지켜보며 구상해온 것이었어요. 다음 주 금성그룹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회장 강태현의 선언으로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태연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옆에는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그룹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횡령이라니. 누가? 조용히 하세요.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술렁임이 멈췄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서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자금 흐름도, 거래 내역, 관련자 명단. 지난 3년간 약 200억 원의 회사 자금이 사회복지재단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자금은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세 사람. 재무팀 이사 김대호, 계열사 대표 박진우, 감사실장 이상철. 관련자는 총 4명입니다. 회장 사모님 황정숙, 재무팀 이사 김대호, 금성건설 대표 박진우, 그리고 윤서가 감사실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감사실장 이상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누명이 아닙니다. 윤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실장님 개인 계좌로 약 15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출처는 재단 자금을 세탁한 페이퍼 컴퍼니고요. 이상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지만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윤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태연이 일어섰습니다. 이번 일에 연루된 4사람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자진 신고할 예정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회장님, 사모님까지요? 당연하지. 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법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 정숙이 들어섰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정숙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영감,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부인을 검찰에 넘겨? 정숙 씨,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전현이 다 꾸민 거야. 정숙이 윤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전현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증거도 다 조작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어머니.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자료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공식 기록입니다. 조작할 수 없어요. 닥쳐. 너 같은 게 뭔데 날 심판해? 정숙이 윤서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나라고. 정숙이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결국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윤서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간 자신을 짓밟던 사람, 모욕하고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사람. 하지만 윤서의 눈에는 증오가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왜 이래? 어머니가 선을 넘으셨으니까요. 저를 내쫓으려 하신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한 그건 범죄예요. 윤서가 몸을 숙였어요. 시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투명한 눈빛. 5년간 저한테 하신 일들 다 용서할게요. 대신 어머니도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어요.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이에요.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금성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이 시작됐습니다. 해임된 4명은 검찰에 넘겨졌어요. 시어머니 정숙은 구속수감됐습니다. 재판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죄 판결은 기정사실이었어요. 어머니가 구속됐대. 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와 마주 앉은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응, 알아. 미안해. 당신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게. 윤서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는 괜찮아요? 뭐가? 어머니 일. 힘들지 않아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힘들어. 어머니지만. 그래도 어머니니까. 당연하죠. 윤서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민준 씨 어머니잖아요. 면회 가셔도 돼요. 저는 막지 않을 거예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서,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요. 당연한 거예요. 윤서가 작게 웃었어요. 5년 만에 남편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민준 씨,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응? 당신을 아직 사랑해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5년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포기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민준 씨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머니한테 휘둘리긴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윤서, 앞으로 달라질 거죠? 제 편이 되어줄 거죠? 당연하지. 약속할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5년간의 거리감이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금성그룹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고 내부 시스템이 정비됐어요. 그 중심에는 윤서가 있었습니다. 한 실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고마워요. 확인해 볼게요. 윤서는 어느새 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법무팀 자문을 넘어 경영 전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어요. 며느리 주제에 여자가 뭘 알아, 그런 시선들. 하지만 윤서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숨겨진 리스크를 미리 찾아내는 능력. 한 실장님이 오신 후로 법무 쪽 일이 확 줄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변호사 출신이라더니. 직원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의심과 경계가 존경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태연이 윤서를 불렀어요. 윤서야. 네, 아버님. 자리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자리요? 금성그룹 부회장 자리. 윤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님, 그건 민준이보다 내가 더 적합해. 회사 일을 보는 눈, 사람을 다루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힘. 다 내가 위야. 하지만 민준 씨가, 민준이한테는 내가 따로 말할게. 그 애도 인정할 거야. 태연이 진지한 눈으로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야, 내가 늙었어. 언제까지 회사를 이끌 수 없어.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내가 해줬으면 해. 윤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부회장, 금성그룹의 2인자.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윤서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어? 민준이 다가왔어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윤서가 커피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 부회장 제안하셨다며. 응. 어떻게 할 거야? 윤서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그랬어. 내가 아들인데 왜 아내한테 이런 생각. 당연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잖아. 회사 일도 그렇고 사람 보는 눈도 그렇고 내가 인정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민준이 웃었어요. 당신이 부회장 하면 돼. 나는 당신 옆에서 도울게. 정말요? 응, 정말.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년 전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을 때 꿈꿨던 것.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이제야 그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준 씨. 고마워하지 마. 내가 그동안 못한 게 많으니까. 2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시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어요.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1달 만에 본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에 흰 것이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왜 왔어?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만큼의 힘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뵈러요. 뭐, 내가 꼴 사나운 꼴 보러 왔어? 아니요. 윤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저 부회장 자리 제안받았어요. 아버님한테.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받아들이려고요. 내년이 감히. 정숙이 유리창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윤서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왔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러요. 윤서가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재판받으면 아마 실형 나올 거예요. 횡령액이 크니까. 하지만 제가 탄원서를 써드릴게요. 정숙이 말문이 막혔어요. 탄원서? 내가? 네. 피해자 측 가족이 탄원서를 쓰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머니 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해드릴게요. 왜 그런 짓을? 민준 씨 때문이에요. 윤서가 말했어요. 민준 씨한테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갇혀 계시면 민준 씨가 힘들어요. 저는 남편이 힘든 거 싫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년간 모욕하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 탄원서를 쓴다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윤서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출소하시면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가족으로 지내요. 싸우지 말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 너 진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윤서가 일어섰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면회실을 나서는 윤서의 뒷모습을 정숙은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3달이 더 흘렀어요. 윤서는 금성그룹 부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날 수많은 기자와 하객이 모였어요. 금성그룹 최초의 여성 부회장 탄생입니다. 전직 변호사 출신으로 회사를 개혁한 주역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서는 담담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연단에 선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금성그룹의 부회장을 맡게 된 한윤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년 전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뭘 할 수 있는지. 윤서가 잠시 멈췄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배척당할 것 같았거든요. 강해 보이면 밀려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숨었어요. 약한 척 했어요. 청중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숨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진짜 변화는 자신을 드러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윤서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앞으로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회사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쓰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뜨거웠습니다. 관객석 앞줄에서 민준이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 태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는 신우이 서연이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윤서는 화장실에서 잠시 숨을 돌렸어요. 후,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어요. 언니, 서연아.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축하해. 부회장 취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윤서가 눈을 깜빡였어요. 미안하다니? 그동안 내가 엄마 편만 들었잖아. 언니한테 못되게 굴었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어. 언니 뒷담화하고 무시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엄마 일 터지고 나서 생각해봤어.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히려 우리 집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난 그걸 모르고. 윤서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언니, 앞으로 잘하면 돼.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 정숙의 재판이 열렸어요.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쓴 탄원서와 반성문, 그리고 피해액 일부 변제가 참작되어 최종 선고는 징역 4년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정숙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후회와 반성이 묻어났어요. 며느리. 호송차에 오르기 전 정숙이 윤서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 탄원서. 고마웠어. 정숙의 입에서 처음 나온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진심으로.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호송차가 떠나고 윤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윤서가 미소 지었어요.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이 더 흘렀어요. 금성그룹은 윤서의 리더십 아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내부 비리 척결,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 사회공헌 활동 강화. 그녀가 만든 새로운 룰이었어요. 한 부회장님, 올해 실적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들 수고했네요. 윤서는 이제 회사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지 표지에 실리고 여성 리더십 모델로 불리고 5년 전에 불쌍한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서는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지, 민준, 서연, 그리고 시어머니 정숙. 정숙은 모범수로 조기 출소해서 몇 달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먹어요. 윤서가 음식을 차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윤서야. 시아버지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언니, 이거 맛있다. 서연이 반찬을 입에 넣으며 말했어요. 민주는 아내 옆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맛있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진 않아요. 상처도 있고 아물지 않은 것도 있고 하지만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자, 내일은 제가 요리할게요. 서연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내가 요리할 줄 알아? 민준이 놀려댔어요. 와, 나도 요즘 연습하거든. 연습한다고 맛있어지는 거 아니야. 오빠. 웃음소리가 식탁에 퍼졌어요. 윤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고 깨끗한 눈.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1년이 지났어요. 윤서는 39이 되었습니다. 부회장 취임 2년 차. 금성그룹은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윤서는 현관을 나서다가 문득 멈췄어요. 여보, 왜 그래? 민준이 물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나서. 뭐가? 5년 전. 이 문으로 처음 들어오던 날. 윤서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이 집이, 이 가족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내가 지키는 곳. 민준이 아내를 안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이 집을 바꿨어. 혼자 바꾼 게 아니에요. 민준 씨도 있었고 아버님도 서연이도 다 함께 바꾼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윤서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득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윤서 부회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경찰청 수사과입니다.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윤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회장님, 사모님, 황정숙 씨 관련해서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새로운 사실이요? 네. 재단 횡령건 외에 더 큰 사건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미제 사건입니다. 실종 사건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 전 실종 사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직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밝혀내야 할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봄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그 아침, 윤서는 새로운 싸움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던 벚꽃잎이 멈춘 것처럼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어요. 네. 199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금성그룹 직원 한 명이 실종됐는데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 황정숙 씨 재단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서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께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서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서, 무슨 일이야?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청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 관련해서 30년 전 실종 사건이 있대요. 30년 전? 무슨 실종 사건? 민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윤서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요.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윤서는 서울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수사가 김영사가 윤서를 맞이했어요. 50대 초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부회장님? 네. 전화로 말씀하신 건 이쪽으로 오시죠. 김영사가 윤서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30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1994년 4월 15일. 금성그룹 경리부 소속 직원 박순희 씨가 실종됐습니다. 김영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시 32살이었고 미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 뒤로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윤서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금성그룹 직원이었군요. 네. 그것도 경리부요. 회사 자금을 다루는 부서였습니다. 김영사의 말에 윤서의 눈이 번뜩였어요. 혹시 어머니 재단 수사하다가 이 사건이 나온 건가요? 정확합니다. 김영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황정숙 씨 재단 자금 추적하다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1994년 4월, 그러니까 박순희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금성그룹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이요? 네. 약 50억 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갔어요. 당시 기록은 투자 손실로 처리됐지만 실제로 그런 투자는 없었습니다. 윤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그게 문제예요. 박순희 씨가 그 자금 이동을 담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실종되면서 모든 게 묻혔습니다. 김영사가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회장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당시 이 자금 이동을 지시한 사람이 황정숙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요? 네. 당시 황정숙 씨는 회장 부인으로서 회사 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경리부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박순희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황정숙 씨와 격렬하게 다퉜다고 해요. 다퉜다고요? 무슨 일로?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김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일이라 증인도 많이 돌아가셨고 기록도 부실해요. 그래서 부회장님께 협조를 요청드리려고요. 저한테요? 네. 금성그룹 내부 자료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시 문서들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30년 전의 비밀, 실종된 여자.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30년 전, 1994년. 그때 윤서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금성그룹이 뭔지도 몰랐고 서울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녀는 금성그룹의 부회장이고 이 집안의 모든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윤서야.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 태연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경찰청 다녀왔다며? 네. 들으셨어요? 태연이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형사한테 연락받았어. 30년 전 일이라고. 아버님, 혹시 그 일 아세요? 박순이라는 직원 말이에요. 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아. 아시는군요. 그때 힘든 시기였어. 회사가 막 성장하던 때였고 내가 정신없이 바빴거든. 그 직원 실종됐을 때도 제대로 신경 못 썼어.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다들 잊어버렸지. 근데 왜 지금 다시 나온 거예요? 정숙이 재단 수사하면서 옛날 자금 기록이 나온 모양이야. 윤서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 일에 관련되어 있어요? 태연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때 정숙이가 뭘 했는지 나도 다 알지 못해. 그럼 아시는 것만이라도. 윤서야. 태연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 파헤치면 안 될 수도 있어. 왜요? 30년이야. 30년 동안 묻혀있던 일이야. 지금 파헤치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질 수도 있어. 윤서는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계속 숨기면 언젠가 더 크게 터져요. 태연은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두려움, 걱정, 그리고 어딘가 안도하는 것 같은. 그래, 내 말이 맞아. 숨겨봤자 소용없지. 태연이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지하 창고에 옛날 서류들이 있어. 30년 전 것도 있을 거야. 이 열쇠로 열 수 있어. 윤서가 열쇠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윤서야. 네. 조심해.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다음 날 윤서는 금성그룹 본사 지하 창고를 찾았어요. 오래된 문서들이 상자에 담겨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1994년. 윤서는 상자들 사이를 헤집으며 그의 서류를 찾았어요. 한참 만에 해당 연도가 적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나왔어요. 회계장부, 계약서, 인사기록. 30년의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어요. 경리부, 박순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박순이의 인사 기록이었어요.
1990년 입사, 격리부 배치, 성실하고 꼼꼼함,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특별한 문제 없이 일하던 사람. 그런데 1994년 4월 기록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징계위원회 회부? 이유가 비공개. 박순희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윤서는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순희 건 마이너스 기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회장님께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지시하신 자금 이동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이 사실을 감사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입니다. 1994년 4월 10일. 박순희 드림.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실종된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손에 쥔 편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문서를 봤어요. 회계장부 사본이었습니다. 1994년 4월 8일. 특별 지출 50억 원. 승인자 황정숙.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직접 승인한 50억 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돈. 그리고 그 돈을 추적하던 사람은 실종됐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윤서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누군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윤서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정숙은 집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본체 출입이 제한되어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윤서가 들어서자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왜 왔어?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윤서가 정숙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윤서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박순희, 1994년 금성그룹 격리부 직원. 어머니가 지시한 횡령을 신고하려 했던 사람.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지하 창고에서 찾았어요. 아버님이 열쇠 주셨거든요. 정숙이 눈을 감았어요.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영감이.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박순희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한 거예요? 정숙이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어딘가 체념하는 것 같은. 30년이야. 30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았는데 왜 하필 지금? 어머니. 그래, 내가 했어. 정숙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 돈 빼돌린 거 나야. 50억. 내 친정 빚 갚는 데 썼어. 친정 빚이요? 우리 친정이 원래 잘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사업 말아먹으셨지.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 창피해서 못 살겠더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회사 돈 좀 빌렸어. 나중에 갚으려고. 근데 그년이
박순이 그년이 알아버렸어. 신고하겠다고 했죠? 응. 감사원에 신고한다고. 증거도 다 모았다고. 정숙이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살살 달랬어. 돈 줄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근데 안 들었어. 정의로운 척, 양심 있는 척?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윤서의 질문에 정숙이 잠시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박순희 씨한테 뭘 한 거예요? 혹시 어머니가 해친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억울함이 떠올랐습니다. 미쳤어?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해쳐? 나는 그냥 협박했을 뿐이야. 협박이요? 그년 약점 잡아서 협박했어. 신고하면 내 가족 다 망한다고. 그랬더니 정숙이 말을 멈췄어요. 눈에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갔어. 그냥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진짜야. 나도 몰라 그년이 어디 갔는지. 협박하고 며칠 뒤에 출근 안 하더니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어. 정숙이 윤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안 죽였어. 맹세해. 그건 진짜야. 윤서는 시어머니의 눈을 읽으려 했어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변호사 시절 수많은 증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시어머니의 눈은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진짜 몰라. 처음엔 도망간 줄 알았어. 증거 들고 어디 숨어서 기회 노리는 줄. 근데 3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나도 무서웠어. 언젠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 폭로할까봐. 30년 동안 그 두려움 안고 살았어. 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순희는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없앤 걸까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 말고 이 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누구요? 정숙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숨기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누가 도와줬어요? 긴 침묵 끝에 정숙이 입을 열었어요. 이상철. 이상철이요? 감사실장? 그때는 감사실장이 아니었어. 그냥 경리부 팀장이었지. 박순희 직속 상사. 윤서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상철. 지난번 횡령 사건 때 같이 구속된 사람. 그가 30년 전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니. 이상철 씨가 뭘 했는데요? 자금 이동 서류 조작해줬어. 증거 없애고 회계 장부 손보고. 박순희 씨 실종에도 관여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몰라. 진짜 몰라. 나는 협박만 했어. 그 뒤 일은. 정숙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혹시 그 인간이. 다음 날 윤서는 이상철을 면회하러 갔어요.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이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부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윤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1994년 4월 박순희 씨 실종 사건 알고 계시죠?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자금 이동 도와주신 거. 30년 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경찰이 재수사 시작했거든요. 이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수사라고요?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왔대요. 박순희 씨가 남긴 편지도 찾았고요. 편지?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신고하겠다고요. 사모님이 지시한 횡령을 감사원에 신고하겠다고. 이상철이 눈을 감았어요.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터지는구나. 이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순희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철이 눈을 떴어요. 그의 눈에 오래된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킨 대로요? 누가 시켰는데요? 사모님이요. 자금 이동 서류 조작하라고 하셨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건 알아요. 근데 박순희 씨 실종은요? 그것도 사모님이 시킨 거예요?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상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실장님, 지금 말씀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불리해져요. 경찰한테 자백하는 게 형량 줄이는 길이에요. 저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아시잖아요. 제 말 믿으세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박순희 씨가 협박받고 겁에 질려서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요? 나는 그냥 시간 좀 벌라고 했어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상황 보라고. 그 다음은요? 다음 날 아침, 박순희 씨 책상이 비어 있었어요.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아픈가 했는데 연락도 안 됐어요. 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짐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군요. 네. 실종 신고했어요. 근데 이상철이 말을 멈췄어요. 근데요? 그날 밤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요? 네. 모르는 번호였는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순희 건 신경 끄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였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목소리가 변조된 것 같았어요. 그 전화 경찰한테 말했어요? 이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웠어요. 가족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그래서 그냥 입 다물었어요. 윤서는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협박했고 이상철이 서류를 조작했다. 하지만 박순희의 실종. 그건 다른 누군가가 한 것 같았어요. 이 실장님,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이상철이 눈을 피했어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하시는 거죠? 윤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변호사 10년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구별할 수 있어요. 이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누가 박순희 씨를 없앴어요? 이 실장님,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상철이 움찔했습니다. 말하면 진짜 끝나요. 다 끝나요.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상철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만지면 안 돼요. 부회장님도 위험해져요. 누군데요? 누구냐고요? 이상철이 입술을 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에요. 윤서는 구치소를 나서며 한동안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라고? 시아버지, 강태현 회장. 그가 박순희 실종에 관여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상철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30년을 숨겨온 비밀. 그게 시아버지였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가 횡령을 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박순희 실종은 시아버지가 했다고? 그럼 시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걸까? 아니, 아직 몰라. 확인해 봐야 해. 윤서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변호사답게 증거를 따라가야 해.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 어디 다녀왔어? 이상철 면회 다녀왔어요. 이상철? 왜? 윤서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말해야 할까? 당신 아버지가 살인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윤서는 결정했어요.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서재에 둘만 남았어요. 윤서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박순희의 편지, 시어머니의 자백, 이상철의 증언. 그래서 아버지가 관여했다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상철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직 확인 안 됐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뭐.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의 눈에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하는 거야? 아직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 봐야 한다고. 확인? 어떻게 확인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아버지, 30년 전에 사람 죽이셨어요? 이렇게?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준 씨, 감정적으로 되지 마요. 감정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 당신 아버지 얘기가 아니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힘든 거. 윤서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내는 게 나아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 네. 만약 아버지가 정말 한 거라면. 당신 아버지도 신고할 거야? 어머니처럼?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도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윤서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실이 뭐든 우리 같이 맞서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워. 진짜 무서워. 나도 무서워요. 근데 같이 하면 괜찮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윤서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태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네. 아버님. 앉아. 윤서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태연이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윤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버님, 응?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거죠? 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얘긴데? 박순희 씨요. 1994년에 실종된. 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얘기가 왜? 이상철 씨 만나고 왔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윤서가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했다고요. 박순희 씨 실종.
아버님이 관여했다고. 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아버님, 대답해 주세요. 진짜예요? 아버님이 그 사람을. 윤서야. 태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일은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알아야 해요. 저도 이 가족 일원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경찰이 뭘 알아? 30년 전 일을. 증거가 나왔어요. 박순희 씨 편지도 찾았고 이상철 씨 증언도 있어요. 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인간이 결국 입을 열었구나. 아버님, 윤서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진실이 뭐예요? 아버님이 했어요? 그 사람을 없앴어요? 태연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늙은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렸습니다. 윤서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정수기가 일을 저질러 놨어. 50억을 빼돌려서 친정 빚 갚는 데 썼지. 나는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박순희 씨가 알아챈 거죠? 응. 그 직원이 눈치채고 신고하겠다고 했어. 정수기가 협박했는데도 안 들었지. 태연이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봤어요. 나는 그 아이를 설득하려 했어. 돈 줄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근데요? 안 됐어. 오히려 나한테도 욕을 하더라고. 재벌이면 다야? 돈으로 사람 입 막을 수 있는 줄 아냐고. 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 아이가 맞았어. 내가 틀렸지. 근데 그때 나는 회사밖에 몰랐어. 40년 키운 회사가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입 막으려고? 죽이지 않았어. 태연이 소리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맹세해. 그럼 그 사람 어디 간 거예요? 30년 동안 왜 안 나타나요? 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한테 돈을 줬어. 많이 줬어. 5억. 5억이요? 그리고 말했어. 이 돈 받고 멀리 가라고. 새 인생 살라고. 대신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스스로 사라진 거예요? 응. 그 아이가 선택한 거야. 5억 받고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죄인이야.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샀어.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 그건 진짜야. 윤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 그 뒤로 연락 안 했어. 연락하면 안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아무 소식 없는 게 정상이에요?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궁금했어. 잘 살고 있는지. 하지만 찾으면 안 됐어. 찾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이 다시 망하니까. 윤서는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박순희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아버님, 그 사람 찾아봐도 될까요? 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찾는다고? 네. 살아있다면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일이 끝나요. 근데 어떻게 찾아? 30년이야. 방법은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윤서가 일어섰어요. 아버님, 진실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윤서야.
네. 태연이 복잡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일게. 나는 벌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윤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전문 조사팀을 고용했어요. 1994년에 사라진 여자를 찾아주세요. 박순희, 당시 32살. 돈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했을 거예요. 조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이라 쉽지 않겠지만 해볼게요.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윤서는 회사 일과 수사 협조를 병행했습니다. 경찰에도 시아버지 증언을 전달했어요. 물론 살인 혐의가 아니라 자금 은폐 혐의로. 부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조사팀장의 전화를 받고 윤서는 사무실로 갔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조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예요. 현재 이름은 김영희.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서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머리는 희끗했지만 옛날 사진에 온화한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군요. 네. 1994년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요. 윤서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30년 전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 돈을 받고 침묵을 선택한 사람. 만나봐야겠어요. 다음 날 윤서는 부산행 KTX에 올랐어요. 민준도 함께 했습니다. 같이 가도 괜찮아? 당연하죠. 우리 일이잖아요.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어요. 조사팀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길 끝에 아담한 카페가 있었어요. 영인의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서와 민주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서 있던 여자가 인사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순희, 아니 지금은 김영희. 커피 드릴까요? 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윤서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희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윤서가 영희를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가 눈을 깜빡였어요. 이야기요? 무슨? 박순희 씨. 윤서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1994년. 금성그룹. 기억하시죠?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잠깐만요. 영희가 직원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윤서와 민준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조사팀을 통해서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았는데 영희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어요. 왜 찾은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윤서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한윤서예요. 지금 금성그룹 부회장이에요. 회장님 며느리고요.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며느리가 왜 저를?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에요. 다 묻힌 줄 알았는데 최근에 시어머니 황정숙 씨가 횡령으로 구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30년 전 일이 나온 거예요. 영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 여자가 결국 걸렸군요. 네. 그리고 경찰이 당시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어요. 재수사요? 영희가 몸을 떨었어요. 저는 다 잊고 살았어요. 새 이름, 새 삶.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싶었어요. 윤서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야 이 일이 끝나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양심에 따라 신고하려 했어요. 사모님이 횡령한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사모님이 협박했어요. 신고하면 가족 다 망한다고.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돈을 주시더라고요. 5억. 이거 받고 멀리 가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과 그냥 도망가는 것. 도망을 선택하신 거죠. 네. 부끄러워요. 30년 동안 그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였거든요. 싸워봤자 질 게 뻔했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돈 받고 서울 떠났어요. 이름 바꾸고 부산 와서 새로 시작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윤서는 영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회장님이, 강태현 회장님이 선생님한테 해코지한 적 있어요?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회장님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당신 잘못이라고. 그래서 돈 드리는 거라고. 그랬군요. 윤서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시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거나 해코지한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윤서가 영희를 바라봤어요. 경찰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30년 전 일. 영희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경찰이요? 그럼 제 새 삶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피해자예요. 처벌받을 일 없어요. 오히려 증인으로서 협조하시면 사건이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영희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이제는 숨지 않을게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할게요. 윤서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윤서는 경찰에 영희의 소재를 알렸어요. 생존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김영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살아 있었다고요? 네. 직접 만나고 왔어요. 30년 전 일 다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살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군요. 네. 회장님이 돈을 주고 사라지게 한 건 맞지만 해코지한 건 아니에요. 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은폐 혐의는 있네요. 자금 횡령 은폐, 증인 매수. 알고 있어요. 그건 회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윤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법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 없어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한 달 후 강태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0년 전 횡령 은폐 및 증인 매수 혐의. 법적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시어머니 재단 사건과 연결되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어요. 태연은 검찰 소환에 응하며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태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고령인 점과 자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금성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야 했어요.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어. 태연이 가족들 앞에서 말했어요. 윤서야, 내가 회장해라.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너밖에 없어. 이 회사를, 이 가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짐을 너무 많이 지웠어. 태연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넌 내 길을 가. 윤서가 회사 맡으면 넌 자유로워지는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6개월 후 한윤서는 금성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금성그룹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 회장 탄생. 뉴스 헤드라인이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됐어요. 취임식 날 윤서는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금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을 맡게 된 한윤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7년 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청중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아픈 일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믿었으니까요. 윤서의 눈이 빛났어요. 금성그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숨김없이, 거짓 없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뜨거웠습니다. 객석에서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시아버지 태연이 앉아 있었어요. 은퇴한 노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정숙도 화상 연결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감 중이지만 가족의 특별 요청으로 취임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딘가 놓아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윤서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녀가 지켜야 할 세상. 고생했어. 민준이 다가와 아내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뭘? 당신이 다 한 거잖아. 혼자 못했어요. 민준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윤서. 응.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이렇게 될 거 알고? 윤서가 웃었어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고 싶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버티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민준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신 진짜 대단해. 민준 씨도요. 끝까지 제 편 해줘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득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해외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윤서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영어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뉴욕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회장님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의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께서 살아계십니다. 윤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자세한 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윤서, 왜 그래? 무슨 전화야?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로운 비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